여러분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십니까? 요새 이 멋지게 나이 드는 이야기를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액티브 에이징이란 말 활동적으로 또 멋있게 또 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걸까요?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였던 뉴가르텐이 했던 이야기 그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점점 늘어가는 이 여가 시간 그리고 건강해진 이 몸 과거와는 다른 이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은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21세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년 이후의 삶도 그렇게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세들러 책 많이 읽어보셨나요? Third Age, 마흔 이후 30년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마흔 이후 30년의 세상이 어떻게 개진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마흔 이후 누리지 못한 삶은 그늘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책에도 그 인용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마흔 이후 3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또 보내야 될 것인가에 관련돼 윌리엄 세들러의 이야기는 총 6가지 주제로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중년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싶다면 과거 성취에서 자유로워져라.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서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문지방을 넘을 준비를 해라.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과거 성취에서 자유로워져라. 계급장 떼는 거죠. 과장님 떼고 부장님 떼고 사장님 계급장 다 떼고 이제는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체의 첫 발을 새로운 정글과 새로운 밀림에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뉴랜드, 새 땅에 대한 지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과 여가를 좋아해라 라는 건데 일과 여가 활동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먼저 일을 갖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만큼 일 이외의 시간을 여가라는 것과 분류를 한다면 또 분리를 한다면 이 각각의 영역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데 요새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워라벨이라고 하죠. Work, Life, 밸런스, 곧 일과 우리 일상의 여가, 곧 균형을 잘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중년 이후에 아유 다 노는데 무슨 여가고 무슨 밸런스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온 나만의 계획과 일상의 플랜들 그 일은 나에게 일이에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여가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일과 여가가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과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운영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 조화는 마흔 이후 30년은 그 이전에 더 많고 길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자율적 삶의 플래너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윌리엄 세들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뭔가? 용감한 현실주의와 성숙한 낙관주의예요. 저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I love it. 용감한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실패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에서 일어났던 그 회복 탄력성의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황무지 앞에서 두렵거나 떨지 말고 한 번쯤 의연하게 어깨 한번 쫙 펴고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앞을 향해 보는 바로 그것 용감한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성숙한 낙관주의, 이 말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낙관주의가 무조건 좋게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낙관주의란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뭔가 안 된다는 것 알고 이것까지 수용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희망을 찾자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가 있고 두 번째 전제는 뭔가 내가 뭔가를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두 마디 말에 이게 압축이 돼 있는데 하나, 아님 말고 시도해보지만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제 카톡 프로필 대문에 있는 말입니다만 힘든 일은 남에게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하고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낙관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님 말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 남에게. 윌리엄 세들러가 이야기하는 네 번째 우리 40 이후 30년에 필요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네 번째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이건 뭐예요? BTS 말 그대로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배려할 수 하면 it's good.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양자를 함께 하면서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좋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를 이루어라예요. 결국 뭐냐? 생각해. 그리고 생각해서 맞다고 판단한다면 움직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노에 보면 공자가 연령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말 중에 뭐 지천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종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종심이란 말은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에 대한 신뢰와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 일체감에서 오는 자신감부터 그 종심의 출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 야, 이건 어떻게 한 번쯤 해왔던 자들 성공 경험을 충분히 삶 속에서 가졌던 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다섯 번째는 뭔가 자기만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를 이루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관계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면 이건 뭘까요? 친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정말 지루할 겁니다. 아유, 전 친구 없어요. 아유, 싹 다 속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 배우자도 내 친구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마저도 성장한 아이들은 내 친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동시에 관계성까지 잘 갖추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 40 이후 30년 곧 70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보다 더 연장된 액티브한 삶을 살기 위한 윌리엄 세들러의 제안 6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거 성취에서 자유로워져라. 두 번째, 일과 여가 활동 조화해라. 세 번째, 용감한 현실주의와 성숙한 낙관주의. 아님 말고 힘든 일은 남에게. 그죠? 네 번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또 타인에 대한 배려. 다섯 번째가 진지한 성찰과 실행의 조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내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함께 가져가는 것. 이 6가지를 윌리엄 세들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나침반이 되겠죠. 방향점이 되겠죠. 지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들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액티브 에이징, 활동적으로 나이 들어간다. 아마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묶어낸 삶을 자기 삶에 체현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되게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굉장히 숱하게 많은 호칭, 곧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거쳐서 맨 마지막에 정수처럼 나온 말인데 활동적인 시니어는 뭐예요?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원로라는 뜻이고요. 존경받는 시민의 상징적인 말이 시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건 단순히 나가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것까지 함께 포괄하는 대단히 모델이 되는 이런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호칭을 왜 이렇게 나열했는가 간단합니다. 호칭은 관계를 규정해요. 이 사회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뭘 원하나요? 활동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액티브 시니어의 삶은 지금 어떤 단어로 어떤 개념들로 주로 압축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몇 가지가 될 텐데요. 제가 정리한 개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상식적 중년이에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왕년 뒷방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 지식의 영역까지 포괄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내는 바로 그 사람들, 상식적 중년이고요. 두 번째, 연장된 중년입니다. 연장된 중년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내가 지금 60이야. 내가 지금 70이야.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나고 만지고 접하고 그리고 기꺼이 참여하는 그 현장이 30대하고도 40대하고도 50대하고도 60대하고도 함께 섞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기꺼이 거기를 어떻게 enjoy, 즐기는 거죠. 아, 중년의 강건함과 중년이 가지고 있는 이 관대함과 아름다움과 여유를 그대로 중년 이후의 삶까지 이어가니 연장된 중년이다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신문화 유통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팬덤들 대단하죠. 영웅시대, 우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트롯 관련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여러 신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신인들 중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신인도 있었고요. 송가인이라고 하는 신인도 있고요. 요새는 아이돌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까지도 팬덤을 이루는데 그 팬덤, 팬층들이 누구냐?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기꺼이 나서서 뭘 하는가? 그들을 위한 가치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마치 10대, 20대 아이들이 할 것만 같았던 바로 그 팬덤이 시니어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들 중에는 누군가는 정치 집단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이들 중에 또 누군가는 이런 그 문화 유통 영역에서 내가 팬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들을 창출해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드는 분들도 있고 대단한 층들입니다. 이제 그 문화가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게요. 그죠? 그 다음 문화 욕구 세대입니다. 노인들은 성적인 욕구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20세기의 오해들을 21세기가 완전히 깨고 있죠. 과거에는 다른 연령대에서 이걸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이젠 액티브 시니어들은 스스로 나서서 나를 규정하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 욕구가 있다는 걸 아예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박말래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분도 어떻게 크리에이터로서 구글의 그 대표 막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난리였잖아요. 그죠? 새로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박말래 할머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또한 스마트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소비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옛날처럼 어떻게 무조건 누가 등친다, 사기친다 그러면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어떤 것이 싸고 비싸고를 넘어서 현명한 판단인지 환경적인 소비인지 가치 있는 소비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앱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페이도 하고요. 이런 새로운 금융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체가 누군가?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개념이 완전히 팍 하고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뭘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기 개념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야. 우리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제2의 인생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 선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그럼 액티브 시니어인가 아닌가, 나의 소비 성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 굉장히 또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 진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로 밑에 한번 남겨놓을 텐데요. 요 링크 찾아가시면 내가 전체 20개의 항목 중에 어느 정도 내 영역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어디인가를 좀 찾아가는 건데, 그 보시면 노화 인식 정도나 사회활동 정도나 정보 활용 능력, 또 자기관리 능력, 경제활동, 행복감 요소, 이렇게 해서 20문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시점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이건 어떻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액티브한 시니어이고 더 활동적인 존경받는 중년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판단자이자 자기 성찰의 지표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